자, 지금 상황은 좀 심상치가 않아요.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수들은 웬만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어제도 보니까 숙명여대 교수 57명, 윤 대통령 하야해야 할 것. 어제만 해도요, 가천대, 외대, 한양대, 숙명여대 교수들이 지금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국정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시국 선언을 하는 대학교들이 점점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그 시국 선언문을 보면 기대치는 사실 없어요. 네. 교수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식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보기에 되게 저런 분들 성향은 상당히 중도적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저게 참여하지 못한 교수나 저런 게 없는 대학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동문회나 이런 데에 계속해서 의견을 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시국 선언 안 하나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숙대도 했는데 지금 국민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대학교별로 뭐 많은 곳이 한 60명 조금 안 되게 작은 곳은 한 3, 40명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숫자가 더 커져서 다시 선언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별로도 그나마 좀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는 수준인데 이제는 이게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 하고 나서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대학별로 참가하는 교수들도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국 선언은 항상 뭐 있어 왔습니다만 네. 자기 법물 터듯이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바뀔 거였으면 진작 바뀌었지. 2년 반 지나도록 안 바뀌는 게 어떻게 남은 2년 반 동안 바뀝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학 교수님들 더 많이 저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의 저런 시국선언 하나가 사실 나라를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제일 기다리는 게 서울대 교수님들입니다. 물론 서울대 교수들도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교수님들 꽤 많이 있는데 이제 취합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마 모든 대학이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는 어마이뉴스 보도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창원대 명태균 후배들이 선배님 부끄럽습니다. 요거 대자보를 걸었다고. 창원대가 국립대 아닙니까? 국립대더라고요. 저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도 많은데.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하고 여러분. 잠깐만요. 저 선배님 부끄럽다고 하시는 저 후배님은 정상이에요. 네. 제가 윤석열 목소리랑 비슷한 개념이니까 아주 예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화가 나서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박근혜를 다들 기억하십니까? 박근혜가 탄핵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에게 꼭두각시처럼 휘둘리며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도 똑같지 않습니까? 김건희에게 국정 전반을 맡기며 정작 자신은 손을 놓고 있고 명태균의 말 한마디에 선거공천 개입 등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은 정말 우리 학교의 수치이자 최악의 아웃풋, 최악의 결과물입니다. 선배님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걸 알고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모두를 심판합시다. 진보니 보수니 정치적 이념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특정 진영이나 당을 지지하고자 이런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외면하고 손 놓은 채로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갈 나라, 내가 살아갈 사회를 위해 움직이고 싶습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네. 똑똑하네요. 소속 후배들이 임성근을 부끄러워하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게 창원대 측에서 저 대자보를 바로 철거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대자보를 쓸 때 밑에 메모를 남겨놓거든요. 이 대자보는 언제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해놓는데 저 대자보가 그 딱 게시되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대학교 측에서 바로 치워버렸대요. 이거 명백하게 이게 그 언론 탄압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전두환 시절에도
대자보를 치우지는 않았어요. 아니 뭐 대단한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학생의 의견 개진을 예, 이런 예. 식으로 탄압을 하는 근데 게 저게 날짜가 12월 20일까지라고 쓰여 있네요. 그때 자진 철거하겠다고 밑에 쓰여 있어요. 근데 미리 뜯어버린 거네. 그러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잖아요. 저 내용은 그들 입장에서는 가리고 싶을지 모르나 저거를 걸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 대자보가 사실 창원대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망해가는 정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입틀막이죠. 촛불행동 압수수색. 어제 있었던 사건인데 저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과잉으로 털어서 주말에 촛불이 커질 것 같으니까 온갖 핑계 꼬투리 잡아가지고 압수수색하는 행위. 독재 정권 언제나 있던 사건이고요. 쟤네들의 목적은 촛불이 키워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겠지 모르겠지만 저런 행위 때문에 오히려 촛불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사무실에 지금 뭐 무장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동대 10대를 풀어가지고 저 건물을 막 애워싸고 이럴 일이냐고요. 저게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저렇게 저 안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도 없었고 압수수색을 평화롭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스타일이 그렇다니까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조선 시대입니까? 아니 그리고 저게 이제 최근 이제 2년 전에 들어온 고발 사건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촛불행동이 시작했을 때부터의 자료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2010 몇 년도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압수수색입니까 도대체? 빈집털이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검찰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경찰, 저건 경찰이고 저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검찰이 송영길 대표 징역 9년 구형했어요. 여러분 돈봉투 이야기 하잖아요. 그 돈봉투에 나머지 막 별건으로 또 털었잖아. 무슨 뭐 네. 목사연 이렇게 털었는데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캠프에서 뭐 객출하고 해서 이제 이거 활동비로 이제 막 그 약간 관행이나 전통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합쳐봐야 1억이 안 됩니다. 9년 구형했어요. 그거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그런 상황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관행대로 거예요. 했기 예, 때문에 예.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돈 봉투 불법 이야기하니까 나쁜 이미지가 있지만. 그 갑자기 그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기억에 그 황보승희 의원의 옷장에서 발견됐던 그 수첩 있잖아요. 누구 몇 천만 맞아. 원, 누구 몇 백만 원, 누구 그 수사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신기하죠. 똑같이 잣대를 들이댈 거면 국민의힘도 수사를 해야죠.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 지금 망해가는 정권이 저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돌려받아요. 저렇게 수사하는 놈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30만 모였었는데 이번 주에는 집회를 안 하나? 뭐 이런 이야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원래는 대전에서 하려고 그랬어. 근데 서울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미 잡혀놓은 큰 집회가 있죠. 민주노총 조선 주간조선의 헤드라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탄핵 여론몰이 나서는 민주당. 민노총과 손잡고 장애 집회. 저 헤드라인에 쟤네들이 속내가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탄핵 여론몰이 하려고 한대요. 그것도 빨갱이 민주노총하고 손잡고 말이죠. 역시 민주당은 빨갱이였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집회를 이번 주말에 긴급퇴진 119 11월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2024년 11월 9일 오후 4시 송례문 앞. 아 웹자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11월이 전태일 열사 그 추도식이 있는 달이어서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11월이 가장 큰 달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섞여 하더라고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진짜 큰 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진짜. 몇 년 만입니까? 예. 민중총궐기 지금 첫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어르신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 뭐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많이 드린 편 중에 하나인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가장 큰 단체가 민주노총이에요. 우리는 당원들이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나와 주십시오 호소하니까 30만 나오잖아요. 물론 저 양반들도 그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진보 블록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당 등의 연대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흠잡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민중 총궐기가 이제 시작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모든 집회가 다 하나로 뭉쳐지면서 큰 판이 벌어지는 거를 지금 윤석열이 깔아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민주당의 대표도 안 나오는데 거기 가면 뭐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에서도 아마 대표가 안 나가면 원내대표로서 나갈 겁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연대를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현장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확인해야만 되고 목표는 그 인파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도 제가 저 집회들을 다 참석해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나오는 집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그래서 소풍 삼아 산책 삼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노총 집회할 때는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제 가장 큰 단체가 금속 그 쪽이거든요. 멋진 오빠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과격한 분들은 이렇게 멋지게 볼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띠를 두르고 있고 빨간 조끼를 입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빡빡 그 머리를 삭발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각 사업장에서는 계속 1년 내내 투쟁이 진행되는 사업장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삭발하신 분도 많아서 겉으로 봤을 때는 무섭지만 말만 걸면 친절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착하고 친절한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나가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박근혜 탄핵할 때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된 날 10월 29일입니다. 날짜 좀 무섭지 않아요? 공교롭 그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도 10월 29일입니다.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날이 며칠이라고요? 12월 9일입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40일 만에 국회가 탄핵 소추했습니다.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길게 느껴지냐면 12월 9일 날 탄핵 소추가 된 뒤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하라고 촛불 집회를 더 길게 한 거죠. 그래서 3월 10일 날 박근혜를 파면하고 정확하게 2달 후에 대선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잠깐의 그 수고스러움, 힘듦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딱 그거예요. 윤석열이 집권을 안 하는 만큼 대한민국 이득입니다.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2년 반 동안에 나라 망쳐놓은 것을 되돌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요즘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지금도 이제 그 민영비 의원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테지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거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만 생각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 답답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탄핵의 목소리를 뭐 감출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탄핵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나 시민사회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으로 한 축으로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지 윤석열 하나 죽이자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오늘 속보로 나온 것 중에 대통령실 발표입니다. 윤석열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의지 확고. 뭐 축하드립니다. 나 탄핵시키지 마. 나 바이든하고 정상회담해야 돼. 바이든이 대통령 된 줄. 네. 아니 진짜 무슨 생각으로 바이든을 만난다는 진짜 거예요? 대단한 속보네요, 진짜. 아니 저번에 기시다 만날 때도 그렇고 자꾸 끈떨어진 연 만들면서 세금 그렇게 펑펑 쓰고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가 지금 뭡니까?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 소식을 좋아하겠냐고. 윤석열이 지금 바이든 만나는 거 자랑한다는데 그걸 트럼프가 보고 아이고 윤석열이 이쁘네 하겠습니까? 진짜 덜 떨어졌죠. 아유. 바이든하고 정리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문제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산해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이든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순장조인가요? 순장조. 그러면 미국을 가든가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취임하잖아요. 1월달 초에. 그럼 그때까지만 하겠다 뜻 아닙니까? 사람 의리가 있어야지. 내가 바이든하고 지금 충성 맹세했는데 우리 성님이 지금 이제 대통령직 물러나는 마당에 복 스탑스 히어. 그렇지. 여기서 끝내겠네. 이 모든 거 다 내 책임이야. 둘이 만나서 끝내. 그러니까 그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이 삼형제가 한꺼번에 같이 몰락하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 그렇네요. 셋 다. 아, 아까 골 때리잖아. 속이 보이잖아. 아까 말했잖아. 천재는 바보를 흉내낼 수 있고 바보는 천재를 흉내낼 수 없다. 나 연말까지 바이든 만나야 되니까 탄핵을 좀 밀어줘. 이거 아니에요. 바이든은 탄핵된 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트럼프는 됐고요.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이정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이상재님 서명 완료되었습니다. 브라보. 블루토파즈님 미쳤군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우리의 형배 민영배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